요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계약 당시 시세보다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 때문인데요. 세입자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전세값은 8억 원으로 2년 전보다 20% 떨어졌습니다. 계약이 끝난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붙잡으려고 은행 빚을 내 보증금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하락한 전세값만큼 매달 현금을 주기도 합니다. 이른바 역월세입니다. 차익만큼 이제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임차인들이 돌려주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매달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세식으로 매달 얼마씩.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년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최근 낙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최근 석 달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2만여 건 가운데 20%가 넘게 2년 전 전세값보다 낮춘 역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억 정도를 낮추고 전세 대출 금리 자체를 조금만 진행을 해서 부담이 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입자들이 최고 6%를 웃도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부담이 낮은 월세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서 월세 비중은 57%로 7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에서만 올해 아파트 2만 6천여 호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세 매물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집중되거나 갭 투자가 그간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자금의 보증 한도를 지금의 2배인 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근데 뭐 미계약분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뭐 평당 1억 되는 이런 아파트를 걱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가 뭐 1억 아파트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시장이거든요. 지금 강남의 전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원베일리가 입주가 지연이 되면 11월 달에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6,7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원베일리 물량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만세대 아파트가 11월, 12월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서 지금 또 떨어지는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전세 시장 자체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베일리 입주 물량이 한 2,900세대 정도 되죠? 2,990세대고요. 예. 지금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한 2만 4천 호 정도 되는데 강남 4구에 몰린 물량이 12,000세대 정도 되고요. 예. 그중에 서초구, 강남구가 10,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 또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입주 물량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시장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세값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네네.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그렇습니까? 뭐 역전세 나는 걱정할 정도라고 하니까. 전세 가격이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서초구 A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2년 전세 최고가입니다. 22억 원이 지금 12억까지 떨어졌고요. 10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B 아파트 경우는 16억에서 8억 원, 송파구 같은 경우는 15억 8천에서 7억 4천만 원. 전세 가격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전세 가격이 뭐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8억에서 10억 정도 떨어졌다면 글쎄요, 이유를 어디서 봐야 될까요? 물론 뭐 입주 물량 말씀하셨지만 사실 금리라는 것도 이 강남 지역만 오른 게 아닌데 맞습니다. 이거 뭐 이유를 다 입주 물량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금리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몰립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강남이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서울의 절반 정도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입주 시점 한 6개월 전부터 전세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물량이 많습니까? 강남은 내년에도 물량이 많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6,000세대 정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한 2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더
그렇죠. 전세 빨라질 수 가격이 있다.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더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데 전세가 떨어지게 되면 매매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요. 네. 또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난이 생기면서 분쟁도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세입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또 집주인이 또 이렇게 좀 잘해줄 거 아닙니까? 뭐 네네. 도배도 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수선할 데 없냐 물어볼 수도 있고 네네. 이러면 오래간만에 좀 호사를 누리게 되는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야 좋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전세금,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전세금을 잘 온전히 돌려받는 건데 잘못하면 전세금이 이렇게 떨어지면 집주인이 10억 원을 현금 가지고 있다 주기는 어렵거든요. 내 전세금 돌려받기도 어렵고 여기에 너무 안주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다시 올라버리게 되면 닥쳤던 게 뭐 지붕 쳐다보는 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좀 뭐 도배해주겠다 이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도배해줄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는데 집주인이 잘해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가장 좋은 집주인은 전세금 올리는 집주인. 왜? 서러워가지고 집 사버리게 되고요. 가장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입니다. 네. 너무 편하게 잘 살다 보니까 10년 동안 잘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껑충 올라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내 집 마련의 계획은 더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전세값도 하락하고 그게 또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 인구가 1,000만 아닙니까? 네네. 이러면 적정 필요 물량은 한 4만 7천 가구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2만 5천 가구면 여전히 부족한 수치 아니에요? 서울은 부족한 지역 맞습니다.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과잉의 후유증이 굉장히 크고요. 서울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건 맞는데 이게 구별로, 지역별로 좀 분산을 해서 봐야 되는데 강남구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의 절반이 강남 4구에 몰려 있고요. 강남의 상징성이 있죠. 강남 전세가 무너지고 매매 가격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파장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강남의 전세 매매 시장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물론 전세값을 좌우하는 게 물량일 수도 있지만 뭐 네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도 하지만요. 네. 우리가 2010년쯤에 그 전세 대출 제도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바로 어떤 전세값을 상승시키고 이 매매값을 상승시키는 동인이 됐다라는 점을 보면 물량보다는 금리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입주 물량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사실이고요.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돌았으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금리는 빠르게 해결되기는 어렵겠죠. 올 하반기에 혹시라도 인하로 돌아서더라도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네. 한 2,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입주 물량이다. 예.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는 장기 하락을 내다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전세가는 이게 전적으로 실수요자재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하락할 일은 없다고 보는데 언제쯤 좀 반등이 나올까요? 전세가 반등은? 매매하고 전세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뭐 매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겠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보듯이 금리와 입주 물량에만 영향을 받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가 되면 입주 물량의 불확실성은 제거가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서서히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월세보다 또 전세가 유리해지면 전세 예.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낮은 전세 가격에 너무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량의 불확실성 그리고 네네. 금리의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된다. 다음 주에는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매매 시장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전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전세 시장은 그야말로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곳이니까 그렇죠. 투기 목적은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일반인들 입장에서 네네. 봤을 때는요. 전세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전세시장은 올 한 해는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전세 가격
하락폭도 아까처럼 조금 줄였습니다. 예. 줄였는데 일부 지역은 또 전세 하락폭이 또 컸습니다. 일부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죠? 용산 뭐 하고 몇 개의 구가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3구 이런 쪽.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입주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근데 강남 4구의 입주 물량이 지금 대단지만 네. 11,000세대가 올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올해요? 서울의 네. 적정 물량이 35,000 가구인데 강남 4구에만 들어오는 것이 대단지만 11,000개, 네. 소단지까지 합하면 한 2만여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 4구는 당분간 네. 전세 가격 하락이 저는 뭐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슈퍼 역전세난이 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되면 서울 전역으로 아마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세값이 하락하면 당연히 또 매매 가격이 또 하방 압력을 받겠죠. 그런 시장으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세가 하락을 예상하는 근거로 앞으로 입주 물량, 그러니까 공급 네, 쪽에서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입주 물량이란 거는 조합원들이 다 들어오면 주로 재건축 단지가 많으니까요. 예. 조합원들 들어오면 그거 다 채워지는 물량 아닙니까? 네, 채워집니다. 채워지는데 그럼 그 조합원들이 사시던 곳은 어딜까요? 길바닥에 사시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아파트에 가서 이주비를 받아서 다른 아파트에 가서 사시다가 네. 조합원이니까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원래 그 아파트는 비게 되겠죠, 다시. 그래서 실제 현장 상황에서 입주 물량만큼은 이 입주 단지이든 아니면 이분들이 빠져나오신 네. 그 지역이든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이 많으면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체할 곳이 많으니까 네. 더 싼 곳을 찾아가니까 가격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지겠죠. 예. 그래서 뭐 이거 조합원이 채워줘도 빈 곳들이 더 2만 개가 더 나온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기업 발주 아파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아파트에서는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최대의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용문동 아파트 건설 현장. 일반 분양 1,900여 가구에 대해 청약이 이루어졌지만 막상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해 현재까지도 선착순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탕정지구 아파트는 청약 평균 경쟁률 3대 1을 기록했지만 현재까지의 계약률은 52%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측은 예비 당첨자 계약을 통해 계약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분양 시장이 닥친 찬바람으로 건설사들이 올해 충남 38개 단지에 공동주택 2만 6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선뜻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세종에서는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대전 지역 전세 가격은 10.2%, 세종에서는 무려 19.7% 떨어져 특히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던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전세가 되다 보니까 다시 세를 놓아야 되는데 그 금액에 세를 못 놓는단 말이에요. 임차인들의 전세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그 금액만큼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들이 지금 대납을 해주고 있는. 더구나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이 연 6.5에서 7%까지 올라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선입니다.